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애정하는 책들 중 한 권인데요. 열린 책들 별천지 출판사의 얼굴 빨개지는 아이입니다.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들은 동화이지만 좀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,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책은 동화라기보다는 좀 어른이고 아이고 각자의 시선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먼저 이 책의 그림을 그리고 또 글도 쓴 장자크 쌍빼 작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청소년이었던 학생이었던 저부터도 작가를 따라서 알게 된 책일 만큼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. 여기서 이 작가가 동화 작가가 아닌 일러스트 작가라는 점이 이 책에 빠지게 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장자크 쌍빼의 그림들은 종이에 끄적인 것 같지만 좀 담담한 포인트들이 항상 있고 또 조금 선이 거친 듯하지만 좀 산뜻하고 또 위트 있는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. 장자크 쌍빼의 많은 책들은 일단 그림이 중심이고 그 그림에 짤막한 글들이 유머러스하게 더해져가지고 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면서 사랑받고 있는데요.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점이 힘이 있는 책입니다.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? 이 책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꼬마 마르슬랭 까이유는 다른 많은 아이들처럼 아주 행복한 아이로 지낼 수도 있었다. 하지만 불행히도 마르슬랭은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려 있었다.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었다. 주인공인 마르슬랭이라는 이 아이는 이 첫 마디의 소개처럼 얼굴이 이유 없이 빨개지는 아이입니다. 누구나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마르슬랭은 빨개져야 하는 때에는 오히려 빨개지지 않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많은 순간들에서 쉽게 빨개지는 것이 문제였죠. 다른 이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마르슬랭은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좋아하는 아이로 자랍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마르슬랭은 그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단지 언제, 어떻게, 왜 빨개지는지 궁금할 뿐이었다고 말하죠. 저는 이 대목에서 마르슬랭이 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보통은 다른 이들과 다른 그런 컴플렉스가 있게 되면 왜 나는? 이라는 불평이 좀 시작되기 마련인데 마르슬랭은 왜 나는 얼굴이 빨개질까? 라는 그 의문이 불평이 아니라 그저 의문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. 충분히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나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. 이런 마르슬랭에게 운명의 재채기 소리와 함께 새로운 만남이 찾아옵니다. 바로 이유 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는 르네와의 만남이죠. 이 둘은 예상하시는 대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코 이 둘이 비슷해서 친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. 마르슬랭을 대하는 르네의 태도는 앞서 등장했던 친구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. 르네 역시 코가 간지러운 게 좀 신경이 쓰일 뿐 자기의 재채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자기의 하얀 얼굴과는 좀 많이 다른 얼굴이 빨개지는 마르슬랭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이 둘은
굉장히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신의 결점과 또 상대의 결점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. 그저 당연하게.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. 특히 상대방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과 막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는 상대에게 또한 뭐 기대 심리든 자기만족이든 무언가 바라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요. 하지만 마르슬랭과 르네는 서로에게 계산적이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저 함께 있지 않아도 르네는 마르슬랭을 생각하고 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재채기 소리만으로도 마르슬랭은 르네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. 마르슬랭과 르네가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 소소하고 예쁜 장면들이 저를 좀 뭉클하게 하고 또 이 책을 잊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든 두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코 지루해하지 않는 이 둘을 보면서 저와 맺어져 있는 만남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 만남들의 뿌리가 되는 제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가, 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말이죠.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여백과 함께 보이는 그러나라는 글자와 함께 르네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마르슬랭은 또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도 르네를 기억하면서 오랜 시간 여전히 혼자가 되어서 살아가죠.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대도시에 살면서 뛰어다니는 어른이 된 마르슬랭과 르네는 우연하게, 그렇지만 좀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.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 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그저 옆에 있음에 행복해하는 친구가 되는 모습은 살아온 날들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중과 나눔이 있던 그 유의미한 경험의 상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오히려 어른이 된 마르슬랭과 르네를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이런 소중한 만남을 주시면 참 좋겠다. 좀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마지막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. 선물하고 싶은 책. 우리 아이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많은 만남들 속에 마음가짐이나 또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고 싶고, 또 어른들 또한 변함없이 따뜻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, 선물하기도 좋은 책. 얼굴 빨개지는 아이 추천합니다.